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 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3학년 2학기 통계입니다. 물론 1학기 통계도 잠깐 언급을 해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뭘 배우나요? 통계를 배웁니다. 3-2 과정에서 나오는 통계를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통계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하, 통계가 뭔가요? 정의요. 자, 어떤 자료를 있지 않을까? 자료를 표현하고 분석하는, 그죠? 일련의 과정이다. 일련의 활동이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료를 어떻게 하고 표현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과정이다. 과정. 그죠? 그죠? 일련의 활동이 이제 과정이 되는 거죠. 자료를 표현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활동이구나. 과정이구나.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예를 들어서 3학년 2학기 학생들의 3학년 2반의 수학 점수라는 자료가 있다고 칩시다. 그죠? 이 자료는 어떤 변경된, 그러니까 변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된 점수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2반은 예를 들어 20명 있다고 가정하면 점수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각각의 자료들을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자료입니다. 각각의 자료에서, 각각의 자료, 수학점수 각각의 자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거를 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점수가 변량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변량이 되는구나. 그럼 이 변량이 모아진 게, 그죠? 이 변량이 수학점수라는 이 변량에 대한 이 자료를 표현하는 거죠, 표현한 거. 자, 그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자,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한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료를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표현하는 거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는요, 첫 번째, 줄기 그래프. 그죠? 입줄기 그래프, 줄기 그래프. 그죠? 자, 요게 하나 있었죠. 그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어떤 자료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죠? 도수분포 다각형. 도수분포표 있죠? 도수분포표입니다. 도수분포표로 어떤 자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변량들. 그죠? 수학점수라는 그 변량을요. 또 거기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도 자료를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도수분포 다각형. 이제 용어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알아둡시다. 도수분포 다각형.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상대도수. 그죠?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이렇게 크게 우리가 5가지로 배웠습니다. 뭘요? 어떤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예를 통해서 자료가 어떻게 각각의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봅니다. 이제 3학년 2반의 수학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3학년 2반의 수학 점수입니다. 3학년 2반에 76점도 있었고요. 32점도 있었고요. 84점, 89점, 93점, 78점, 그죠? 62점, 98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0개만 하겠습니다. 91점, 그죠? 1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0개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명이 넘지만요. 자, 10개의 자료를 가지고 일단 줄기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드나요? 자, 일단 가겠습니다. 자, 1번에 대한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줄기 그래프로 자료를 표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자, 이제 제일 낮은 건데 32점 있지 않습니까? 32점이요.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40점 없고요. 50점, 62점이요. 됐죠? 70점이요. 71점이요. 76점이요. 그죠? 또 80점, 84점이요.
84점이요. 89점, 78점도 있었네요. 그죠? 84점이요, 89점이요. 뭐 이렇게 등등등 있겠죠. 90점도 마찬가지 91점이요, 93점이요, 그죠? 98점이요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선생님 한번 별명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뭐 71점, 76점을 71점, 71점 두 개라고 하겠습니까? 두 개씩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 그럼 이때는요, 여기다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아하, 이거 그냥 중복해 쓰는 게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그죠? 이쪽을 줄기.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점수의 10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EP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별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겠네요. 아하.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이제 줄기 이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자, 2번 도수분표로 가겠습니다. 자, 도수분표가 좀 중요합니다. 자, 도수분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봅니다. 쭉 가고요. 쭉 가고요. 자, 여기를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 여기는 도수라고 합니다. 계급은 여기서는요, 수학 점수가 되겠고요. 도수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이제 학생 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계급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요. 자,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일단 선생님은 그냥 뭐 0점 이상, 10점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계급의 크기는 10점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복습하고 좀 진행하는 겁니다. 10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30점 미만, 그죠? 30점 이상, 40점 미만 이렇게 쭉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30점 이상 40점 미만, 40점 이상 5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점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총 합이 되겠네요. 합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하. 자, 그럼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쭉에다 이제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죠? 없죠. 32점에 한 명이 있네요. 그죠? 40점, 50점? 없죠. 그죠? 50점, 60점? 없죠. 60점, 70점과 70점 여기 한 명이 있네요. 한 명. 그죠? 여기 있습니다. 한 명. 그죠? 70점, 8점은 3명. 그죠? 80점은, 그죠? 2명, 3명. 이렇게 합의돼서 10명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용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때는요, 계급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고요. 계급의 수는요. 자, 그러면요, 계급의 크기는요, 10점이 되겠죠. 이 크기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자, 0점, 수학점수의 0점 이상, 10점 미만의 계급값은 뭡니까? 5점입니다. 자, 다시, 40점 이상, 50점 미만의 계급값은 뭡니까? 45점이 되겠죠. 아하. 이런 내용까지 잘 알아야죠. 자, 다음 히스토그램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 넣겠습니다. 3번은요, 히스토그램 어떻게 되나요? 쫙 가고요. 이쪽을 선생님이 수학 점수라고 했습니다. 수학 수점이라고 해서 수점. 여기는 뭐고요? 여기는 학생 수가 되겠고요. 학수라고 하고요. 그래서요, 아하.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0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20점 미만. 이렇게 여기 좀 가로도 길게 하겠네요. 쫙 가서요. 그죠? 자, 어떻게 됩니까? 60, 70, 80, 90, 100까지 되겠죠. 그죠? 그럼 빵빵빵빵빵 가다가 30점에서 한 명이 쭉 등장하겠죠. 등장해서 여기를 1명. 그죠?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쫙 여기가 한 명. 그죠? 또 마찬가지 쭉 가다가 그죠? 60점에서 70점에 한 명 쫙 되겠네. 쭉쭉쭉. 다음 또 70점, 8점 3명이 되겠네요. 쭉 올라갑니다. 쭉. 여기가 3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명이 되겠고요. 그죠? 2명이 되겠고요. 쭉쭉 2명이 되겠고요. 아하. 마지막에 또 3명이 되겠네요. 자, 이걸 바로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히스토그램 설명한 겁니다. 얘가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도수고등학교가 뭔가요? 도수고등학교가 이겁니다. 히스토그램에서 여기를 딱 찍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여기를 쫙 연결합니다. 쫙. 미안합니다. 여기 없으니까요. 여기 없으니까 없는데.
여기 딱 찍고요. 딱 찍고, 딱 찍고, 찍고, 여기 마지막에 그냥 없는데 툭 줍니다. 아하. 이게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이 파란색 영역의 넓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축과 만나는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있지 않습니까?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차이점은요. 일단 히스토그램도 막대 그래프인데요.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강하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띄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0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죠? 0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막대 그래프의 일종이라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이걸 잘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상대도수 구분하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학 개념인데요. 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좀 가장 어려웠을 텐데요. 자, 상대도수가 뭐냐면요.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아하. 이쪽에, 상대도수도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도수보다 여기다가, 요거 이제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 되는 거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 됩니다. 상대도수란 전체도수분의 그게 도수. 0이겠네요. 0. 전체도수는 10분의 1이니까 0.1이 되는 거죠. 그죠? 0.1이 되고, 0.3이 되고, 0.2가 되고, 0.3이 되겠네. 합은 1이 되고요. 아, 그래서 상대도수란 전체 도수에 대한 그 도수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아하.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할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은요, 아까처럼 요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1학년 2학기 때 숙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요, 자, 이거는 복습 초안에서 했고요. 한번 이제 3- 본격적인, 자, 통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3-2 과정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숙지를 해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통계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요, 대표값입니다. 아, 선생님, 이 대표값은 무엇인가요? 대표값의 정의부터 봐야겠죠. 수학은 항상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대표값의 정의는 뭐냐면요. 자, 어떤 자료를 읽지 않습니까? 아까 수학 점수 뭐 이렇게 해주실 거. 어떤 자료를 보다 대표하는 값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은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너희들 대표적으로 평균을 많이 쓰죠. 그죠? 평균 어떤 자료 대표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나열하노. 그죠? 가운데 값이 없으면 양쪽 강의 가운데 양쪽 강의 평균을 낸다. 이 정의를 잘 알아둡니다. 정의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케빈값.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대표값을 써야 할까요? 라는 퀘스천이 등장하겠죠. 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쭉 봤더니요. 자,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정확히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죠? 보편적인 시간을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서, 자, 어떤 반에 10점이 만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했습니다. 턱걸이를 해서 10개가 만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다 10개가 나왔는데요. 그죠? 얘 한 명만 이렇게 빵개가 나왔어 버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별량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요. 마지막에가 빵개를 한 겁니다. 이 턱걸이 횟수를 지금 자료를 본 겁니다. 그럼 이 경우를, 물론 이 경우는 평균을 잡아버리면 이 0점 때문에 이 자료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10명이니까 나는 10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오. 이게 100명이었는데요. 이게 좀 더 해볼까요? 이게 더 여기 한 확대시간. 이게 1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빵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자료를, 한 명 때문에, 100명을 한 명 때문에 이제 쭉 평균을 구하면 좀 평균 좀 깎일 거 아닙니까? 대표한다고 하면 조금 그러겠죠. 중앙값이요? 최빈값이요? 이것도 최빈값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딱 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평균도 되고, 최빈값도 되고, 어떨 때는 중앙값도 되고, 그때 경우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그죠? 우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값으로 어느 거 잡느냐. 자, 이 경우를 또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대표값을 잡을 수 있겠죠. 있지만 조금 0 때문에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고요.
자, 또 중앙값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를 선생님이 이렇게, 돼서, 이 턱걸이의 수가 돼서, 먼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 턱걸이가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빵개 안에 애도 있고요. 뭐 2개 안에 애도 있고요. 막 바뀌지 않겠습니까? 뭐 7개 안에 애도 있고요. 그래서 10개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자, 10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10개라고 가정하면, 자, 그럼 이때,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요. 대표값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중앙값을 한번 구해보겠답니다. 자, 중앙값은요, 작은 것부터 큰 거대로 다시 나열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거대로. 아하. 그런 다음에요, 이 자료는 10개 아닙니까? 그죠? 빼먹었네요. 자, 10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7, 7이 2개 있고요. 10, 12 2개 있고요. 10, 10에서 4개 있군요. 4개 있고 2 있고요. 그죠? 자, 이게 자료가 10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10개 잤습니다. 10개 가운데는, 10개의 가운데는 다섯 번째와, 그죠? 6번째 사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앙값이 없습니다. 지금 항해 개수가 짝수일 때는요. 그래서 요때 요거의 평균을 내는 거고요. 항해 개수가 홀수개지 않습니까? 그럼 가운데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가운데 값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앙값일 때는, 그죠? 이 별량의 개수가, 그죠? 별량의 개수가 지금처럼 짝수개였다. 그러면 이제 5번째, 6번째,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되고요. 9개였다. 그럼 이제 가운데 7이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7이 아니라 이제 쭉 나열해서요. 자, 이거 잘 알고요. 최빈값도 보겠습니다. 근데 최빈값은요, 지금 보니까 12,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네요. 12, 5개가 나온 게, 12, 5개가 나온 게 최빈값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또 요거 잘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또 7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7이 하나, 둘, 3개가 돼버렸고요. 그죠? 10이 지금 4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됐고요. 그죠? 4개 됐고요. 근데 얘는 이제 12 하나로 이제 11로 가고요. 얘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11이 됐다라고 하면요. 최빈값은 지금 7도 3번 있고 10도 3번 있지 않습니까? 요때는 7하고 10이 최빈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요. 예를 들어서 7, 1, 2, 7 있다. 그죠? 그럼 요때는 최빈값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1, 1, 2, 3, 3이 있다. 이때 최빈값이 없는 겁니다. 1, 2, 3 모두 다 최빈값일 때 최빈값이 없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 배울 거냐면요. 자, 산포도를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산포도가 선생님 뭔가요? 살아있는 포도인가요? 아니죠. 자, 산포도란 자, 이겁니다. 자, 대표값으로부터 정의가 중요하죠. 이게 용어 싸움입니다. 통계학은요. 통계단어는 뭐냐면 대표값으로부터 대표값이 있겠죠. 예를 들면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중앙값이 되고 최빈값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대표값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것. 자, 이것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용적으로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또 평균을 구하고요. 어떤 자료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편차를 구합니다. 자,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하, 별량에서 각각의 수학 점수에서 평균을 빼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성질이 나옵니까? 자, 편차들의 합은 항상 제로가 나옵니다. 편차들의 합은 항상 제로가 나온다는 거. 그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게 아니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요. 그러면 이제 편차들의 합을 평균을 구하려고 보니까 편차들의 합은 항상 제로니까 수학적 의미가 없어. 그래서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자. 자,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자. 요게 바로, 그죠? 요게 산포도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요게 바로 분산입니다. 편차 제곱들의 평균. 이게 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자, 루트 분산이죠. 루트 분산. 자, 분산에다 루트 씌워준 거. 그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우리가 평균 말고 이제 편차가 크다.
그럼 대표값으로 멀리 떨어져 있겠죠.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 크다. 이것도 대표값으로 멀리 떨어져 있겠죠. 자, 분산이 크다. 또 표준표가 크다는 얘기니까 즉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분산이나 표준표차 값은 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잘 봅니다.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요. 여기를 선생님의 수학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가로축은요. 선생님이 세로축을요. 학생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자료의 분포를 보니까요. 자, 일반은 뭐 예를 들어서 60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점수에 많이 이렇게 몰려있는 형태가 되고요. 얘는 뭐 일반입니다. 그리고 노란고로 표시해준 2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있더랍니다. 2반입니다. 그럼 내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반의 성적이 고른가요? 2반의 성적이 수학점수가 고른가요? 그럼 애들 고르다 보면 2반 합니다. 지금 수학점수가 고른 걸 타는 겁니다. 학생 수가 고른 게 아니라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60점에 다 가까이 요반 애들이 여기에다 몰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기는 전반적으로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2반 형태로. 그리고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지금 1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분산이 작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는 2반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분산이 큰 거니까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개념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산점도라는 겁니다. 산점도. 자, 이거 잘 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산점도는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산점도. 뭐 다른 말로 이제 산관도라고 합니다. 상관도, 산점도. 네, 요즘 이제 산점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상관. 자, 그러니까 별량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점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학점수가 있고요. 자, 세로축에는 과학점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두 개의 별량을 가지고 지금 어떤 자료를 표현하고 분석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자, 여기 뭐 쭉 있겠죠. 뭐 빵점. 뭐 예를 들어서 뭐 10점. 그죠? 얘 10점. 뭐 다 똑같이 뭐 20점, 30점 이렇게 쭉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10점, 20점, 30점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자료가 산점도 여기 부분에 많이 몰려 있다. 여기 부분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에 있다라는 거는 y = x라고 이제 각도가 탄젠트 49도라고 이제 해주면 여기 선상에 많이 있는 애들은 분명히 수학점수하고 과학점수하고 똑같은 애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료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 여기 자료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려 있다. 양의 상관관계. 그죠? 한 번씩 배웠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몰려있다. 음의 상관관계. 이게 너무 뾰족하게, 여기 많이 붙어있다 하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 뭐 이렇게 하면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학점수가 높은 애들 과학점수가 높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뭐 낮의 길이 밤의 길이로 한다라고 하면 반대가 되겠죠.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왜냐면 낮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밤의 길이는 작아지니까 24시간은 일정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뭐 1등부터 찾는다. 그러니까 수학점수하고 과학점수의 1등부터 찾겠다는 얘기는 자, 평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자, 이거하고 무슨 어떤 점수가 있는데요. 합한 총점이 있는데요. 그죠? X점수, Y점수, 이게 평균 아닐까? 평균이 높은 애들이 1등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거는 선생님이, 자, 요걸 한번 가정을 하면요. 그죠? 이거 어떤 K값이라고 놔버리면요. 요거 쑥 해서 가면은,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 현상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찾는 1등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점, 100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지금 1등이 당연히 100점, 100점이 아니라 1등이겠죠? 100점, 100점이 한 명이 했답니다. 1등이겠죠? 자, 그러면 1등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y 즉 x 여기 수직한거 딱 만들면 자, 요 선상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요 선상 여기에 있는 애들 같은 2등 3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직이 되는 여기 선상에 걸리는 애들부터 차곡차곡 등수가 매겨지는 거겠죠. 1등선은 여기 2등 공동 2등이겠네요. 뭐 3등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등부터 2등까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그래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번. 자, 아까 y x 45들. 여기 기준 애들이 과학점수, 수학점수가 똑같은 애들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애들은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수학 점수보다 과학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건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과학 점수보다 숙제가 높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산점도, 상관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죠? 이 자료의 표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점수의 차가, 여기에 점수의 차는 빵 아닙니까? 그럼 점수의 차가 20점씩 난다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자, 수학 점수가 20점, 수학이 10점이랍니다. 자, 어떤 학생은, 자, 수학 점수는 20점인데, 과학 점수가 30점이랍니다. 뭐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지금 20점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같은 학생으로 기준해서 20점 차이 나면 얘는 여기 40점에 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학 점수가 20점이고 여기는 얘가 20점 이상 똑같은 과학 점수 똑같은 애인데 여기는 지금 20점 40점이니까 차이가 20점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애들 지금 이 선상에 걸리는 애들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바로 뭐다? 여기는 뭐 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있는 애들이 바로 그죠? 자, 수학 점수, 과학 점수 똑같은 애보다 차이가 20점 이상 나는 애들. 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20점이라고 되는 거. 그죠? 뭐 여기로 해준다면 20점으로 되고 여기가 연결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선상에 이 이하 부분에 있는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애들이 20점 이상 차이 나는 애들이죠. 이거하고 여기에 있는 여기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파란 걸로 배금치고 있는 여기 영역에 있는 애들이 점점이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가 20점 이상 차이가 나는 애들이겠죠. 자, 이것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자료를 표현하고 분석까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잘 습득해서 이제 문제풀이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